저는 올해 68 박희순입니다. 30년 동안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다가 3년 전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딸 민지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위 강호는 IT 회사 과장이었죠. 결혼식 날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결혼 1년 후 민지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몸조리 잘하고. 네, 엄마. 그런데 출산 휴가 끝나면 복직해야 하는데 애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많고 엄마가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진짜 딱 몇 달만요.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몇 달이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딸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지는 3개월 출산 휴가 후 바로 복직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저 지금 복직 안 하면 커리어가 끊겨요.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그날부터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첫 차는 6시 20분 딸네 집까지는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지하철은 항상 10,000원이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딸네 집에 도착하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훈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잠시 조는 동안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저녁 7시에 민지가 퇴근하고 저녁을 차려놓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막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 온몸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열이 났습니다. 체온계를 보니 38.5도. 민지야, 지훈이가 열이 나. 엄마, 제가 지금 회의 중이에요. 해열제 먹이고 좀 지켜봐 주세요. 알았어.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민지야, 열이 안 내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죄송한데 엄마가 데리고 가주실 수 있어요? 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지훈이를 업고 소아과에 갔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 진료를 받았습니다. 장염이네요. 주사 맞고 약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주사를 맞는 지훈이가 울었습니다. 제 심장도 같이 아팠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를 재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민지가 8시에 퇴근했습니다. 엄마, 지훈이 어때요? 주사 맞고 자고 있어. 장염이래. 아이고, 우리 지훈이.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밤 10시 막차를 탔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지가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분,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게 제가 손주를 돌봐줘야 해서요. 그래도 무릎에 무리가 가면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까지 갈 수 있어요. 특히 계단 오르내리는 거 조심하세요. 약을 받아들고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훈이는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딸네 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위 강호가 인사를 잘 안 했습니다. 제가 한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호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이 매일 계시니까 집이 내 집 같지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호가 퇴근하면 재빨리 거실을 치웠습니다. 지훈이 장난감들을 정리하고 제 물건들도 한쪽에 모아뒀습니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어느 날 강호가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가 편하게 있어. 저희 집에 매일 오시느라 힘드시죠? 아니야, 지훈이 보는 게 무슨 힘들어. 그래도 매일 왕복 3시간이면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 말에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팀장 승진했어요. 오, 축하한다. 네, 감사해요. 그런데 업무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야근도 늘어나고. 그래, 그럼 더 바빠지겠네. 네, 엄마, 혹시 저녁 시간까지 좀 더 계실 수 있으세요? 제가 8시쯤 들어올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막차를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나이가 있어서 너무 늦으면 집에 가기 힘들어. 아, 네. 그럼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제발이요. 이번 승진이 정말 중요해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막차를 놓쳐 택시를 타고 집에 가면 새벽 12시가 넘었습니다. 어느 날 강호의 어머니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오후 5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 사돈댁이세요? 강호 어머니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지훈이 보러 왔어요. 우리 손주는 어디 있어요? 거실에서 놀고 있던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선물 사왔지. 큰 쇼핑백에서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로봇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할머니. 강호 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매일 계시나 봐요? 네, 민지가 일하는 동안 지훈이를 돌봐주고 있어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매일 오시면 피곤하시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깝다면 제가 도와드릴 텐데
우리 집은 좀 멀어서요. 그리고 저는 골프도 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서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 말에는 나는 바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강우 어머니는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갈게요. 지훈아,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올게. 네, 할머니. 문이 닫힌 후 지훈이가 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나도 명품 가방 들고 골프 치고 친구들 만나고 싶다. 속으로 생각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왔습니다. 위험해. 저는 재빨리 유모차를 잡아당겼습니다. 차가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이는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줬잖아. 하지만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무릎에 통증도 왔습니다. 아까 급하게 유모차를 당기면서 무릎에 무리가 갔던 겁니다. 집에 도착해 지훈이를 재우고 무릎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무릎이 많이 아파서 조금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저 오늘 야근인데요. 9시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래도 엄마가 진짜 힘들어서. 엄마, 제발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9시 민지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민지야, 엄마 무릎 좀 봐봐. 왜요?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무릎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왜 이래요? 오늘 지훈이 데려오다가 차 피하느라 무리했나 봐.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내일 꼭 가보세요. 응.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릎에 물이 찼네요.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사 맞고 일주일은 쉬셔야 해요. 선생님, 그게 제가 손주를 돌봐줘야 해서요. 아니,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계속 무리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주사를 맞고 나와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의사가 일주일은 쉬래. 네. 그럼 지훈이는 어떡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지금 못 움직여. 엄마, 저 회사 일 때문에 못 쉬는데요. 그럼 강우한테 부탁하던가. 강우도 바빠요. 엄마, 정말 안 되세요? 민지야, 엄마가 아프다니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민지는 베이비시터를 급하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무릎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응, 좀 나아졌어. 그럼 다음 주부터 다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베이비시터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돈 안 드는 베이비시터구나.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제 지훈이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엄마 손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지? 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주부터 저는 딸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늦잠도 자고 친구들도 만나고 등산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나고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이 지훈이 생일이에요.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갈게. 토요일 아침 백화점에 가서 지훈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와 로봇 장난감을 샀습니다. 오후 2시 딸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 강호의 표정이 딱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쪽에서 민지가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시기로 했었나요? 응, 내가 토요일에 지훈이 생일이라고 오라고 했잖아. 아, 그게.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좀. 강호 부모님이랑 친척들이 오시기로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럼 나는 안 돼? 엄마. 그때 강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게 저희 입장에선 좀 불편해요. 지훈이도 혼란스러워하고요. 할머니가 둘인데 한 분만 자주 오시니까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3년 동안 손주 키워주고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해줬는데 내가 불편한 존재라니. 저는 들고 있던 케이크와 장난감을 조용히 현관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할게. 지훈이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줘. 뒤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미안해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지훈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해준 게 문제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3년 동안 쉬지 않고 해주니까 딸과 사위는 그게 당연해진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지니까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인생도 소중한 거야. 딸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생각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 엄마,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 주말에 지훈이랑 같이 엄마 집에 갈게요. 아니다. 괜찮아. 너희 바쁠 텐데 굳이 올 필요 없어. 네. 민지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다. 3년 동안 매일 새벽 첫차 타고 밤 막차 타고 다니면서 너희 도와줬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엄마. 그리고 앞으로 급한 일 아니면 엄마한테 부탁하지 마라. 엄마도 이제 나이 먹었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병원에서 무릎 연골 달았대. 근데 너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미안해 할까봐.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너는 회사 일이 중요하고 강호는 나를 불편해하는데. 전화 너머로 민지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겠니? 너는 어차피 회사 그만둘 생각 없었잖아. 죄송해요, 엄마.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라. 그냥 서로 편하게 살자. 엄마는 엄마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무릎 치료를 위해 수영장에도 등록했습니다. 어느 날 수영장에서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어머, 희순이 선생님. 정년 퇴직한 국어 선생님 동료였습니다. 경희 선생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저 요즘 수영 다녀요. 건강관리 하려고. 선생님도요? 네, 무릎 때문에 운동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럼 같이 다녀요. 우리 30년 만에 다시 만났네요. 그렇게 경희 선생님과 매주 수영을 하게 됐습니다. 수영 후에는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희순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도 요즘 기분이 좋아요. 손주 돌보시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나 봐요? 네, 그런 셈이죠. 경희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옛날 동료들 모아서 독서 모임 하는 게 어때요? 국어 선생님들이었으니까 책 읽고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한 달 후 5명의 옛 동료들과 첫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그때는 수업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우리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좋구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등산 가기로 했어. 다음에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훈이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그날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사진 찍어서 보내줘. 네. 그로부터 한 달 후, 늦은 밤에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저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받았어요. 뭐? 팀 구조조정이래요. 제가 잘렸어요. 전화 너머로 민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는 육아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엄마, 저 어떡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딸이 회사를 위해 저를 3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 그런데 그 회사가 딸을 이렇게 버리다니. 민지야, 울지 마. 엄마가 내일 갈게. 엄마, 지금은 푹 자. 내일 얘기하자. 다음 날 아침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 힘들었구나.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딸이 제품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엄마, 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지훈이 돌보는 것도 엄마한테 맡기고,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런데 회사는 저를 그냥 버렸어요. 그래, 억울하겠다. 엄마한테 미안해요. 엄마는 3년 동안 저를 도와주셨는데, 저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회사도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필요 없으니까 버린 거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민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사람은 누구나 당연한 존재가 아니야. 다 소중한 거지. 네, 엄마. 강호도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3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건 정말 큰 희생이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한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지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어머님이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나서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훈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제가 3년 동안 엄마한테 이걸 맡겼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이제 알았구나. 네,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 엄마, 제가 이번에 작은 회사에 면접 봤는데 합격했어요. 연봉은 예전보다 적지만 워라밸이 좋은 곳이래요. 그래, 잘 됐다. 네. 이제는 제가 지훈이를 제대로 키워보려고요. 회사만 쫓지 않고 아이도 보고 강호랑도 같이 분담하고 그게 맞지. 엄마, 그래도 가끔 지훈이 보러 오실 수 있으시죠? 응. 엄마가 시간 될 때 갈게. 감사합니다, 엄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지훈이 어린이집 졸업식 날입니다. 민지가 한 달 전에 미리 연락했습니다. 엄마, 그날 시간 되세요? 지훈이가 엄마 꼭 오셨으면 좋겠대요. 그날은 괜찮아. 갈게. 강당에 앉아 있습니다. 제 옆에는 민지와 강호, 그리고 강호 부모님도 앉아 있습니다. 강호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댁, 그동안 혼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훈이가 사돈댁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할머니가 최고래요. 강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졸업식 끝나고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강호가, 네.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민지랑 같이 집안일 나눠서 하려고요. 그래, 잘하네. 무대에 지훈이가 올라갔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환하게 웃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저도 손을 흔들어 줍니다.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서로 잘하면 되는 거지. 졸업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훈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졸업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지훈이 정말 많이 컸네.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거예요.
같이 가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그래, 오늘은 할머니가 시간 있어. 같이 가자. 와, 좋아요. 딸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헌신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을,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아름다움을 제 방식대로, 제 시간에, 제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